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2시간 정도 말 한마디 없이 낚시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은 5물, 만조 시간이 8시 13분, 만조에서 설물로 바뀌는 물돌이 시간까지는 낚시에 전념을 하자 하는 생각에서 오프닝도 하지 않고 그냥 낚시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입질 한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잡어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감성돔을 찾아서 나온 이곳은 금오도 물 내려오는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 바로 좌측편에 꼬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꼬랑으로 물이 내려오는 그런 자리라서 물 내려오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낚시를 가다 보면은 이런 물 내려오는 자리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 내려오는 자리, 이런 자리는 또 A급 포인트로 꼽아줍니다. 그것은 바닷물이 민물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염도가 조금 희석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A급 포인트로 또 치기도 하겠지만요. 이곳은 조그만 크지도 적지도 않은 홈통을 깊지 않는 그런 홈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인트 맨 안쪽에 오늘은 자리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구정입니다. 구정을 앞두고 오늘은 낚시를 나왔는데 많은 낚시인들이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홈통을 노리고 있는 그런 포인트에 저희들은 홈통 맨 안쪽에 오늘은 내려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홈통을 끼고는 많은 낚시인들이 밑밥을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성돔들도 물속에서 어느 밑밥을 주워 먹어야 될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낚시인들이 조그마한 홈통을 둘러싸고 이렇게 내려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물때도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또 만조에서 설물로 바뀌는 물돌이 시간도 지나가 버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 황금 타임은 고기를 낚시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철수 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오후 3시경에 철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낚시할 시간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지금 설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물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상하나 설 연휴를 맞아 많은 낚시인들이 바다에 나와 대물을 꿈꿉니다. 오늘은 감성돔 얼굴만 보고 가면은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수온기, 그리고 또 하나 낚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죠. 구정과 그리고 또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라갈 맛있는 고기 감성돔, 이것을 잡기 위해서 바다에는 또 뻥치기가 가장 성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구정과 추석 전에 이렇게 낚시를 나가 보면은 고기가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구정 대목을 노리고 밤마다 또 이렇게 뻥치기를 또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감성돔 낚기가 솔직히 조금 힘든 그런 철이 아닐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아름다운 이 바다에 불법업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물 내려오는 자리 A급 포인트라고 합니다. 하는데 A급 포인트답게 정말 냄새가 지독합니다. 우리가 낚시를 이렇게 갯바에 가다 보면은 A급 포인트, 좋은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런 포인트에 이렇게 내려보면은 크릴 섞는 냄새입니다. 지금 저 뒤에 조그만한 웅덩이가 이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섞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 좋은 갯바위에서 이런 쾌쾌한 냄새를 맡아가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 곳이 A급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발밑에도 보면은 밑밥이 사이고 사이에서 덕지덕지 이렇게 사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는 어제도 사람이 내린 모양입니다. 내려서 크리를 바다에 버리다가 이 갯바위에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 그리고 안주고 채 마르지 않는 밑밥, 이런 것을 뭐 감안을 하다 보면은 연중 1년 12달 이 자리에는 낚시인이 내려서 낚시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감성돔들이 과연 이 조그마한 홈통 안에 매일같이 낚시인이 와서 밑밥을 뿌리고 고기를 이렇게 낚아 가다 보면은 과연 이 자리에 다시 감성돔이 매일같이 이렇게 밑밥을 뿌린다고 해보니 들어올 고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 갯바위 자체가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낚시를 하기 전에 조금 큰 쓰레기들은 좀 치워두고 이렇게 낚시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낚시를 끝내고 난 뒤에 청소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뭐 하고는 갈 겁니다. 하지만은 낚시를 하는 동안에 내내 지금 개개한 이 좋은 갯바위에서 냄새를 맡아가면서 낚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행을 저하고 같이 낚시를 다니시는 김주식 씨에게 진행을 한번 맡겨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부터 마이크를 김주식 씨에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아, 오늘 네가 진행 안 해봐라. 네가 오늘 마이크 차고 바다 낚시 교실 진행 안 해봐라. 안아. 저는 음악방송 안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봐라.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부터 김주식 씨의 낚시 기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울지 낚시를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한 15년 전 그때쯤에는 뭐 반유동 막대찌, 구멍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전청 낚시를 이제 이 기울지 낚시를 제가 하고 나서는 이게 너무나 편합니다. 사실상 채비 자체도 강교한 데다가 입질 패턴을 이게 받기가 제일 빠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조금 사실상 이게 일반 다른 분들은 어렵다는데 사실상 이게 제가 볼 때는 반주동 낚시면 더 쉬운 낚시입니다. 쉬운 낚시고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낚시가 참 편합니다. 뽕돌을 조금 과감하게 다시고 저는 항상 조류에 따라서 뽕돌을 답니다. 조류 세기에 따라서 수심이 좀 낮은 여밭 같은 경우에는 오후 해가 걸었다. 걸었다. 대어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꼭 낚시인들은 고기를 못 잡으면 핑계를 잘 댑니다. 이것저것 바람, 수온, 물때 그 말고는 핑계 댈 게 없거든요. 사실상 고기가 들어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영향에 의해서 고기들도 아마 움직임도 둔해지고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암만 밑밥을 많이 갖다 주어도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안 하고 가까이 안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지요. 우프로님들도 못 잡는 거고. 지금 조류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잡어 자체가 조금 귀합니다. 잡어도 없습니다.
찌도 봐야 됩니다. 조금 전 김주식 씨가 뽕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뽕돌은 자기는 조류를 보면서 뽕돌을 가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역시 수심보다는 조류의 세기를 보면서 가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데요. 던지는 위치입니다. 내가 어느 곳을 채비를 던져서 노릴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서 뽕돌을 가감을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10m 정도에서 비뽕돌이나 한 2비뽕돌로서도 충분히 조류를 이기면서 내가 원하는 수심까지 내릴 수가 있지만은 먼 곳에서 내가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한 5, 60m 이상 이렇게 먼 곳을 이렇게 던져서 내 채비를 내리려 하면은 앞에서 했던 B나 2B 정도의 뽕돌로서는 내가 원하는 수심까지 이렇게 채비를 노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던지는 5, 60m 이상의 곳을 노리려 하면은 가벼운 뽕돌로서 노리려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은 한 50m 보다는 한 20m 정도를 더 이렇게 먼 곳을 쳐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채비가 앞으로 당겨오면서 이렇게 원하는 수심을 내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은 낚시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동작이 될 겁니다. 그런 내가 먼 곳을 노릴 때는 보다 무거운 뽕돌, 저는 지금 4비 뽕돌 2개를 달았습니다. 발 앞을 노릴 때는 2비 뽕돌을 달아서 낚시를 하다가 지금은 한 5, 60m 이상 좀 먼 곳을 노리기 때문에 4비 뽕돌 2개를 달아서 지금 내 채비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줄이란 것이 있습니다. 원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원줄이 2.5호 원줄입니다. 2.5호 원줄을 던진 거리, 예를 들어서 한 50m를 투척을 했다 하면은 쭉 50m 이상 뻗어 있는 그 원줄을 가벼운 뽕돌로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당기면서 내리기는 솔직히 안 내려갑니다. 원줄이 수면과 표면 장력에 의해서 당겨주는 힘, 그리고 또 무게, 이런 것에 의해서 조그만한 이런 뽕돌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그 50m의 원줄을 쭉 이렇게 물속으로 7, 8m, 10m까지 당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뽕돌을 무겁게 내가 사용하는 원줄이 2.5나 3호가 된다 하면은 그 원줄을 이 늘어진 만큼 이렇게 손쉽게 쭉 이렇게 그 뽕돌의 무게에 의해서 당겨서 내 채비를 물속에 내려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뽕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뽕돌의 가감법은 조류의 속도와 그리고 내가 던지는 위치, 가까운 곳을 노리느냐 아니면 먼 곳을 노리느냐를 생각을 하면서 뽕돌을 가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면사매듭이 없는 전성낚시나 전유동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반유동, 고부력 반유동 낚시를 할 때는 그런 것은 별 상관이 없죠. 그냥 1호, 2호 이런 무거운 그 수증기로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웬간한 거리 같으면은 아무리 그 먼 거리라도 그런 고부력 수증기를 달아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냥 속공으로 쭉 원줄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뽕돌을 반유동 낚시를 하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온 신경은 조리대 끝을 향하고 있지만 깔짝이는 입질 한 번 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의 감성돔 채비는 낚싯대는 1호 낚싯대입니다. 1호 낚싯대의 원줄은 2.5, 목줄은 1.75 목줄을 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찌는 15도 경사지 3비지입니다. 3비지에 전청 수중지를 달고 도래, 그리고 감성돔 3호 바늘, 그리고 뭐 뽕돌은 처음 바람을 노릴 때는 입이 뽕돌 물려서 낚시를 하다가 썰물이기 때문에 먼 곳을 지금은 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비 뽕돌, 뭐 조금 무거운 그런 뽕돌입니다. 사비 뽕돌 2개를 물려서 먼 곳에 있는 감성돔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건너편에 떨어진 여에서 낚시를 하시는 2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완전 기지를 헹궜습니다. 꼭대기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건데, 낚시가 안 되면은 저렇게 피곤합니다. 감성돔 한 마리라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눈에 불을 켜고 다음 감성돔을 노려볼 건데, 저게도 고기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열두 시가 넘어가니 지금 바람이 또 터졌습니다. 낚시를 지금 한 5시간 정도를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뭐 잡어조차도 뭐 구경을 할 수가 없는 죽음의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입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온이 좀 내려갔을 때 시원한 입질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성돔이 그냥 질을 쭉 끌고 가는 입질, 그리고 원줄을 쭉 가져가는 그런 입질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저송이 때는 야간 입질을 많이 보여줍니다. 야간 입질. 이런 야간 입질을 보여줄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원줄 관리입니다. 원줄을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고 낚시를 하면은 입질을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목줄 역시 마찬가지죠. 목줄이 느슨하게 바닥에 이렇게 깔려서 굴곡이 진 상태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깔짝하는 요런 입질을 보여줬을 때 목줄이 완전히 펴지기도 전에 입질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송기 때 이런 전청 낚시나 전주동 낚시를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채비를 던지고 난 뒤에 내 채비가 바닥에 닿았다 싶으면은 목줄을 일자형으로 만들어 둔다는 생각을 갖고 살짝 들어서 목줄을 펴주고, 그리고 또 느슨한 원줄을 일자형으로 쫙 이렇게 긴장감 있게 쫙 만들어 두어야만 밑에서 바늘에 달린 그 크리를 살짝 이렇게 건드리더라도 원줄에서 표가 나올 수 있도록, 원줄이나 초리대 끝에서 이렇게 탁 하는 그런 의신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목줄도 정렬시켜주고 원줄도 일자형으로 조금 긴장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 두어야만 야간 입질을 캐치를 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송기 때 채비법을 한 가지를 뭐 권해드리고자 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전청 낚시는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낚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만 조립대 끝이나 그 손끝에서 탁 하는 그 야간 입질을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이 방법은 이 기울질을 사용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숙달이 되지 않으면은 힘든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초보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수분들이 가장 또 즐겨 사용하는 낚시 방법 중에 하나가 막대찌 낚시입니다. 제가 저송기 야간 입질을 가장 간파하기 쉬운 것은 막대찌 낚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 채비법을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막대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성이 있습니다. 밑에서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찌톱이 싹 이렇게 물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예민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막대찌이기 때문에, 그 찌톱을 보면서 야간 입질도 깔짝하는 것을 보면서 챔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송이 때 야간 입질 가장 좋은 채비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막대찌 채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잡어입질 한 번 없이 철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건너편에 계시는 낚시인입니다. 지금 두레박으로 갯바위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요즘 낚시인들은 옛날에는 뭐 저런 분들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저 두레박을 들고 다니면서 낚시가 끝나고 나면은 크릴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철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줄인데, 야, 바늘도